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등기 신청 절차를 하고 있죠.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 테마로서요. 신청 절차 관련해서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신청주의했고 누구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등기 신청의 적격. 자,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서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했을 때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 즉 권리를 얻는 자인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이런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등기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이 이제 원칙인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데, 자, 우리가 공동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을 함으로써 그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기의 어떤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부정하되 대신에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동 신청인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 굳이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든지 또 어떠한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가 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단독 신청, 자, 여러분 2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단독 신청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처음에 밑에 있죠. 공동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이지만은 때로는 등기 의무자가 없다든지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면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먼저 밑에 보시면 양가 우레의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했는데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제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두 가지. 자, 먼저 등기 의무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예요.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먼저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요, 판결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보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을은요,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때 잔금을 지급하겠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은요,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혼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이제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혼자서는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을이 강제로 갑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이제 개인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 법에 의해서, 즉 법원에 의해서 권리를 실현받는 것이죠. 따라서 을은 어쩔 수 없이요, 자기가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등기를 해달라고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선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전 등기 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요, 이제, 둘이 싸우겠죠. 을과 갑 사이에. 싸우는데, 을이 계약서 가져와가지고 4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던 계약서 들고 오고, 그리고 을은 갑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라는 영수증 들고 오게 되면은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필요 없이요, 판결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신청을 여전히 요구를 하게 되면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판결문에 의해서도 뭐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등기를 영원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면은요,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죠. 이런 승소 판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는요, 바로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단독 등기 신청에서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요, 이전 등기도 이제 그 이행 소송이 될 것이고,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자, 이전 등기를 할 때도요, 갑이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해보죠. 이제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매매가 무효였어요. 자, 매매가 무효여서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가 무효이면은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자,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데 갑이 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병한테 처분하려고 합니다. 병한테 처분하려고 하는데 갑은 소유자니까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이 없겠죠. 결국 갑의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렇게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처분이 제한받고 있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것도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소할 때도 갑의 말만 듣고, 갑의 단독 신청에서 갑의 말만 듣고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말소할 때도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공동 신청할 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이제 갑의 권리가 등기 부상 회복되기 때문에요. 갑의 권리가 이렇게 다시 복귀되기 때문에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했을 경우만 말소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을이 말소 등기에 협력해 주질 않습니다. 협력해 주지 않으면 결국 갑은 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되겠죠.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승소 판결문에 등기를 말소하라, 을은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소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소를. 자,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요,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판결이 되겠죠. 이러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반갈 1번 의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승소한 자가 신청한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밑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21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판결은요, 동그라미 1번처럼 이행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가지고 와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판결에는 이행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는 이행 판결이 있고요. 또는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판결. 어떤 권리를 확인하게 되면 확인 판결이에요. 자,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 판결을 해주고요.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 판결하고요. 또 어떤 형성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형성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방금 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이행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것이죠, 결국. 자, 이행 판결, 이렇게 이행 판결이 있고요. 그럼 이행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 판결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확인 판결은 이런 거예요. 자, 갑 앞으로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사실은 소유권은 을의 것이라는 거죠, 을의 것.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내 거니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무슨 소리냐, 이거 내 거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 X 부동산은 나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을이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요구하는 거죠. 내 거라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요, 판단해 봤더니 을의 것이 맞거든요. 맞으면은요, 을이 승소 판결하겠죠. 을이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은 판결문이 이렇게 납니다. 확인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 판결만 내줘요. 판결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만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는 것이지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판결해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확인 판결하겠죠. 자, 이 물건은 을의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확인한다. 을의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 이 확인 판결문을 가지고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등기관이 딱 봐가지고 등기해 주려고 했더니 판결문 어디에도요, 등기를 이전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이 물건의 소유권이 을의 것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돼 있지, 등기를 이전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전 등기를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확인 판결을 가지고는요, 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행하라라고 하겠죠. 이전하라라고 나오겠죠. 등기를 이전하라, 을에게 이전하라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판결문은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소송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다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전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처음부터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확인소송 굳이 할 필요 없고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했으면 바로 이전할 수 있는데, 확인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행소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한다라는 확인 판결만을 가지고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성소송은 이런 겁니다. 형성소송은. 자,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매매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매다라고 해서요, 이 매매를 취소를 합니다. 취소. 자, 매매를 취소하게 되면요,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등기도 무효가 돼요. 자,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됩니까? 갑에게 복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면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 등기를 말소하라, 말소를 요구하겠죠. 등기를 좀 말소해달라고 하겠죠. 자,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도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소를 해야 되니까 의사를 선생님이 말소를 이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신청인데요, 말소에 협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형성소송이라는 건 뭐냐면요. 형성소송은 형성권을 소로서 제기하게 되면 형성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취소한다라고 해서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취소권은요, 일반적인 형성권은 재판회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것이 을에게 도달만 하면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을. 굳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끝나는데 최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은 이제 취소를 하려고 그러고, 을은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라고 다퉜겠죠. 다퉜는데 을의 사기가 있었던 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 어떻게 돼요?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취소 소송에 의해서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나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 매매 계약,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취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취소한다. 이것이 바로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취소한다라는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은 취소한다라는 형성 판결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 이게 이제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등기소에 와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요. 등기부 어디를 받아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만 돼 있지, 이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냥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해. 취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취소의 판결, 즉 형성 판결만 받게 되면은 어디에도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이 취소한다는 판결문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그때 어떻습니까? 갑에게 이제 소유권이 복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형성 판결이 됩니다. 형성 판결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 소유권은 복귀가 되는 거죠. 갑에게 복귀가 되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돼요. 그래서 형성 판결은 여러분 민법에서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데,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취소가 돼버렸으니까요, 갑에게 복귀돼요. 다만 갑이 이제 의뢰 등기를 갑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의뢰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판결문만을 가지고는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 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말소 등기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취소한다는 형성 판결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요,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문만을 가지고 와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만 해가지고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약간 독특한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은 예외적으로요, 형성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공유물 분할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 파트에서 공유물 분할을 다룹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소유하고 있고,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5분의 1, 병이 이제 5분의 1로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데,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 그 관리 행위는요,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를 갑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 소수 지분권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음에 안 들면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소수 지분권자는 언제든지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분할하자라고 분할을 청구하는 거죠. 자,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때요, 자, 병은 분할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갑은 분할을 싫어하고요, 을도 꼭 분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분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병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야, 분할하자라고 권리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분할을 하자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요, 갑과 을은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하자 그러면은 이제 청구권 권리를 행사하면 거기에 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요, 분할 협의는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분할은요, 전원,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 목숨 조금밖에 안 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협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을은 참여를 하는데요, 갑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아요. 또는 뭐 을 둘 다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병이 이제 갑과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응하라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원에, 그러니까 강제로 분할을 끌고 와서 분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요, 이제 분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을 부릅니다. 갑과 을을 부르면 이때는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때는 나가야 되겠죠. 이때는 나가가지고요, 이제는 협의에 응해야 됩니다. 자, 협의에 응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법원에 모여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이 갖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을이 갖기로 하고, 이 부분은 병이 갖기로 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자, 협의를 할 때도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전원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갑의 것, 이 부분은 을의 것, 이 부분은 병의 것 해가지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은 갑의 것, 이 부분은 을의 것, 이 부분은 병의 것 해버리면요, 바로 이 부분은요, 이제 갑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병이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즉 원래 이 사람들은 등기부상은 공유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관계는 바로 이건 갑의 것, 을의 것, 병의 것으로요, 바로 변동돼 버립니다. 자, 바로 어떻게 돼요?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우리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 판결, 이것도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요,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서로서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재판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형성 소송, 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형성권, 뭐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들을요, 소로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소송으로 제기되는 일은 없고요. 현실에서 여러분 민법 전체하고 등기법 전체에서요, 형성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밖에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 그러면은요, 여러분 민법이고 등기법이고 다 합쳐가지고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가 바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성 판결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데 병이 이렇게 형성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병의 것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병이 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적이라는 사람한테. 적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단독 등기를 해야만이 처분할 수가 있죠. 이때 등기를 이제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요, 이때 다시 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형성 판결에서 이것은 병의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의 것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로 이행소송을 받을 필요 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병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한테 이전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 판결문 들고 와서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분할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갑이죠, 갑. 갑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갑의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판결이 났죠. 이건 갑의 것. 갑이 늦었지만 이 물건을 뭐 무한테 팔고자 합니다. 무한 사람한테 팔려고 할 때는요,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때 갑도 자기의 그 분할받은 부분,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것은 갑의 것이다 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문 이걸 들고 가서 갑도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을도 마찬가지고요. 을도 마찬가지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은 그 분할받은 사람들은 다 각각 모두가 단독으로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 중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오로지 이행 판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만을 가지고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행 판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됩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은요, 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심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1심에서는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갑은요, 나는 이전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갑이 바로 항소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는 거죠. 자, 불복을 하게 되면 2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심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2심으로 올라가면 2심에서는요, 갑이 승소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갑이 딱 불복을 해가지고요, 항소를 하니까요. 항소를 하니까는 을이 항소해버리면 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승소 판결했다는 1심 판결문요, 확정 판결이죠.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이 되겠죠. 그 판결 정본이죠. 판결정 1심 판결이 이제 정본이 되겠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판결 정본만 가지고 바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이렇게도 못하겠죠. 나중에 2심에서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문만 보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돼 있으면 갑이 더 이상 2심에 다투지 않아 가지고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2심에서 뒤집어질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이 돼버렸으면 더 이상 2심으로 뒤집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심에서 이런 판결이 있게 되면요, 판결 선고가 있게 되겠죠. 자, 판결 선고가 있게 되면은 갑이 졌잖아요. 그럼 갑은요, 7일 이내에요.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항소를 하잖아요. 불복을 하지 않으면 항소권이 소멸합니다. 상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불복을 못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고가 됐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면은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번복될 수가 없겠죠. 번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판결에 그 판결 정본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요. 판결 정본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이 판결이 더 이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항소 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야 돼요. 자, 확정 판결 정본이라는 이런 겁니다. 판결 정본에요. 판결 정본에 확정이 되면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요, 법원에서 확정 증명서를 떼줍니다. 확정 증명서. 자, 만약에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확정이 안 돼버리는 거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이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정본, 이것을 우리는 확정판결정본이라고 해요.
합쳐서 확정 판결 정보. 자,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번 뒤에 보시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만으로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요. 또 니은 보시면은 가처분 결정이 있죠.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임시적 처분일 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에요. 두 번째 줄 다만 해가지고요. 이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 증서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으로. 이것은 가등기에서 우리가 다시 다룹니다.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예외적인. 그래서 예외적인 것이고 요거는 가등기 시간에 다루니까요.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다 확정돼야 되지. 뭐 가집행, 가처분만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요. 이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요. 뭐가 있냐면요. 뭐 인락조서, 화해조서 이런 조서들이 있습니다. 조서.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을이요. 이전 등기 청구를 해 들어왔는데 갑이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으면은 이제 우리가 권투시합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거죠.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싸움이 있다라면은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도요. 기권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으면 결국 이제 판정을 가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정을 할 때 을이 승소가 될 수도 있고 갑이 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판결로 가는 거예요. 싸움이 끝까지 가면. 그러나 우리가 권투시합에서도요. 12라운드 가기 전에 갑이 중간에 한 5라운드 끝난 다음에 기권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을이 승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어떤 판정으로 갈 필요가 없죠. 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을이 승소가 돼버리는 거죠. 기권을 해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판결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지 않아서 판결로 가지 않고요. 소송은 그 중간에도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종료가 되면은요. 판결문을 쓰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조서만 작성하게 되면 그 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거기 있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그 조서에만 체크하시면 되고, 중간에 당사자들이 화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조서라는 건 중간에 조정에 의해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로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락조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갑이 내가 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청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졌다, 기권하는 게 이제 인락이 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인락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1심에서 인락을 했습니다. 청구 인락을 했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구 인락을 하게 되면 을이 어떻게 됩니까?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갑이 내가 졌다라고 했는데 갑이 또 항소를 한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확정돼 버립니다. 조서 작성은 바로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조서 자체가요. 뭐 확정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 자체가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조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확정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은요. 이제 공정증서가 나오는데 공정증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서예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았어요. 이제 공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가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을이 이 매매계약서만 들고 와가지고 공증받은 매매계약서만 들고 와가지고 등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등기소에서 공증을 받았네 해서 단독으로 신청해 들어와도 등기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단순히 뭐 변호사, 법무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지 공정증서,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미음은요. 미음은 자, 이런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요, 등기 신청은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10년이 지나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확정을 받았으면은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은요,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승소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 을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요, 을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럼 단독으로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갑이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전 시간에 했던 거죠. 갑이 을을 상대로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간다는 거죠. 안 가져가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따라서 갑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는 갑이 단독으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인 지금 매수인인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도 단독으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등기 의무자인 갑이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도 갑은 단독으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지, 니은 보시면은 패소한 자는요, 패소한 자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위에서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되고 패소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승소한 자가요,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한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이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 앞에서 했죠. 형성 판결이지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승소나 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갑을 병에 공유물 분할해서 이건 갑의 것, 이건 을의 것, 이것은 병의 것 하게 되면은 누가 승소를 했습니까? 병이 지금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병이 이제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인 갑과 을이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그러나 병이 병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요, 병에게 더 많은 부분을 주는 건 아닌 것이죠.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협의를 강제로 응하게 한 것뿐입니다. 강제로 응하게 한 것이지 뭐 병에게 원고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그 분할할 때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승소나 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원고 피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분할 협의에 응하라고 해서 응했잖아요. 그럼 끝인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승소 패소가 없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병도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갑이나 을도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동그라미 3에 있는 거죠.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단독으로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요, 4번과 5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 반가로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할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승소 판결, 즉 이행 판결에 승소 판결로 확정 판결 정번,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기본 강의에서는 1, 2월 강의에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요.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자, 222페이지 보시면요, 기타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요, 최초로 갑이 자비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최초로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는 등기 권리자, 권리자밖에 없죠. 따로 등기 의무자라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 갑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갑 앞으로요, 이제 등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이 해가지고요,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속. 이제 을이 상속받았다는 거죠.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갑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때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신청할 때는 뭐 갑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나 또는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되어 들어오면 되겠죠. 따라서 상속에 의한 등기도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도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222부터 223, 224까지 쭉 있는데요. 요 내용들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앞에는 그냥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방가로 2번에 상속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 신청은 원래 공동신청이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세 번째예요. 이제 요게 1번, 2번, 세 번째로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224페이지에 있는데요. 양가로 1번 보시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요. 이것은 상속등기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는 이제 단독으로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죠.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하고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만 해도 여러분 좀 힘들었을 텐데 이거 계속 가게 되면 또 힘들어질 테니까요. 자,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